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려 한다. 흐름을 바라보는 자, 멈추지 않는 길의 시작. 저녁 노을이 산능선 위로 천천히 내려앉을 때 노자는 외곽 작은 마을의 허름한 마구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은 느린 리듬으로 풀잎을 흔들고 소들은 하루 일을 마친 듯 고개를 편안히 숙이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되풀이하던 생각을 되새겼다. 세상은 억지로 움직일수록 더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배운 삶의 결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자가 왜 항상 일을 미루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자는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억지로 움직여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일찍 깨달았다.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왜 오늘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를 짓지도 않은 채 부드럽게 대답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막지 않기만 하면 된다. 제자는 그 말이 여전히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자는 잠시 풀잎 하나를 집어 손끝에 올려놓고 바람에 맡겼다. 풀잎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저것이 흐름이다. 잡으려 하면 떨어지고 놓으면 스스로 길을 찾는다. 그는 풀잎을 따라가는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말을 이어갔다. 사람도 그렇다. 억지로 나아가면 막히고 기다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가에 모여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웃 마을과의 분쟁이 다시 커졌고 이대로 두면 싸움까지 번질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누구보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무리 논의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앞서 나가려 했고 서로의 말을 끊으며 주장만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 소란을 멀리서 듣고 있던 노자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는 우물가에 다가갔지만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우물 옆에 놓인 빈 항아리 하나를 조용히 들어 옆으로 옮겼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왜 저 노인은 저런 걸 하지? 우린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누군가가 물었다. 스승님,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노자는 우물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을 보라. 누군가 계속 흔들면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사람들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지만 제자는 그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 고개를 들었다. 노자가 말한 흐름은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문제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잠시 소란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물가의 소음이 잦아드는 순간 노자는 조용히 말했다. 흐름을 보는 법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아무리 옳은 길도 막히기 마련이다. 그의 말은 바람처럼 잔잔하게 퍼졌지만 오래 남는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승의 옆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노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려울 것이다. 쉬우면 모두가 이미 흐름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은 늘 있다. 다만 마음이 시끄러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별빛 아래에서 스승과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노자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문제도 세상의 혼란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워야 채워지는 길, 노자가 마을의 분쟁 속에서 발견한 해답. 이튿날 아침 마을은 이미 불안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 사람 몇이 넘어와 물건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분노한 사람들은 당장 보복하자며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다. 마을 광장에는 성난 목소리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마치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흥분에 잠겨 있었다. 제자는 이 광경을 보고 스승을 찾아 다급히 물었다. 스승님, 이대로 가면 싸움이 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자는 광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땅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는 손끝으로 돌을 돌리며 말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물결이 생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사라지고 강은 다시 고요해진다. 제자는 답답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그건 자연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이 분노하고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자는 미소도 화도 없이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도 자연이다.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광장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그를 다시 조급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보복대를 꾸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저 너머 마을을 향한 분노만 가득했고 무엇이 이 사태를 낳았는지 생각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자는 다시 스승에게 달려왔다. 스승님, 이제는 정말 늦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나고 말아요. 그제야 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광장으로 가는 대신 우물가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저 노인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은 우물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러나 노자는 우물 옆 항아리에 물을 길어 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물을 보시오. 사람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항아리 속 물은 방금 길어온 탓에 아래는 맑고 윗부분은 물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겠소? 노자의 질문에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흔들리는 순간에는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해지면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게 된다. 지금 그대들의 마음도 그렇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노로 뒤덮인 광장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했소? 아니면 누가 들었다더라 하는 말만 퍼진 것이오? 사람들은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소문은 분명했지만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도 사실인지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자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흔들린 마음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대들은 분노에 먼저 반응했고 그 분노가 스스로를 움직였소.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잠시 후 젊은 농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스승님, 사실 저는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하길래 또 누군가가 말했다. 저도요. 정확히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다. 분노의 근원이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흔들린 마음에서 번진 소문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그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다. 노자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를 탓하려 마음이 움직일 때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한다. 비워야 무엇이 진짜인지 보인다. 지금 그대들은 비워야 할 때다. 마을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에서 불안과 부끄러움이 스며 나왔다. 아까까지 무기를 들고 뛰어나가려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병사처럼 천천히 긴장을 내려놓았다. 제자는 스승의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자는 싸움을 말린 것이 아니었다. 분노를 치유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었다. 해가 높이 떠오를 때쯤 광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노자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마음부터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노자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마음은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에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 말은 분쟁보다 더 오래 남는 울림을 남겼다. 제자는 그제야 스승이 말했던 흐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혼란의 순간마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만이 길을 볼 수 있다는 것.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더 흔들리게 한다는 것. 그날 광장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배운 깨달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 노자의 가르침은 그저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길이 열리게 만드는 일이었다. 며칠 후 마을의 서쪽에서 다시 소란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이웃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사냥터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 양 마을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라 늘 민감한 지역이었고 사냥감을 두고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곤 했다. 제자는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승님, 이번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자는 천천히 일어나 가마니를 정리하더니 제자를 따라 나섰다. 산길 초입에 들어섰을 때 이미 멀리서 고함과 날 선 기운이 느껴졌다. 양쪽 젊은이들은 같은 사냥감을 두고 서로를 비난하며 막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나무가 흔들리고 돌멩이가 굴러 떨어질 만큼 분위기는 팽팽했다. 제자는 스승을 보며 속삭였다. 지금은 마음을 비우라 할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노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억지로 막으면 더 크게 흔들린다. 다만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물살은 스스로 잦아든다. 그는 두 무리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싸우려던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해 눈빛이 흔들렸지만 노자는 그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그는 한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나뭇가지를 잡아보시오. 청년이 손에 힘을 주자 가지는 순식간에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노자는 다시 말했다. 이제 부러진 조각 하나를 들어라. 그리고 부러뜨려 보아라. 청년은 힘을 줬지만 가지 조각은 부러지지 않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자를 바라봤다. 노자는 양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크게 잡으려 하면 쉽게 부러진다. 그러나 작은 것에는 힘이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대들이 얻으려 하는 사냥감은 크다고 생각하니 서로 힘을 쓰는 것이다. 크다고 여길수록 더 부러지고 더 잃게 된다.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노자는 조용히 이어나갔다. 사냥감은 그저 사냥감일 뿐이다. 오늘 놓치면 내일 다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번 부러지면 다시 잊기 어렵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보라. 그 말은 두 집단 사이의 긴장을 무너뜨렸다. 한쪽의 장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사냥감은 우리가 먼저 본 줄 알았습니다만 확신은 없습니다. 다른 쪽 청년도 멋쩍게 말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섰습니다. 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은 크면 보이지만 작아야 다룰 수 있다. 크면 서로 부러뜨리려 하고 작으면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는 사냥감을 가운데 두고 말했다. 이 사냥감은 오늘 두 마을을 단단하게 만들 기회였다. 싸움을 만들지 않고 서로 물러날 줄 아는 순간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다. 양쪽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 사람씩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작은 악수였지만 그 악수가 사라지게 할 수도 이어지게 할 수도 있는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제자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스승님, 오늘은 억지로 막지 않으셨는데 싸움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노자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막아야 멈추는 것은 작고 자연스레 멈추는 것은 크다. 흐름을 바꾸는 일은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러고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다. 오늘 그대는 무엇을 보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람들이 쥐고 있던 것이 크다고 믿을수록 싸움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작다고 느낄 때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크게 보려 하면 멀어지고 작게 보려 하면 가까워진다. 사람의 분쟁도 사람의 욕망도 모두 같은 이치다. 그날 산길에는 더 이상 고함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 늦가을 바람이 숲 사이를 지나가며 잔가지들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싸움의 흔들림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자연스레 움직이는 소리였다. 가득 찬 마음은 흐르지 않는다. 비워야 길이 열리는 이유. 사냥터 문제를 해결한 후 며칠 동안 마을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마을의 우물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났다. 우물의 수량이 줄어들어 누가 먼저 물을 길어 가느냐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날선 말싸움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을 담당하는 장정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일부는 저 집은 몰래 더 퍼가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제자는 이 소식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스승님, 이번엔 소문도 아니고 오해도 아닙니다. 물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자는 마을 중심의 우물로 향하며 작은 바람의 흐름을 느끼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서로의 그릇을 잡아 끌고 물줄기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제자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조급하게 말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누려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자는 우물가에 걸터앉아 그들의 다툼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빈 물바가지를 천천히 우물물에 담갔다. 그러나 그는 물을 떠올리지 않고 바가지 그대로 우물 속에 잠시 머물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스승님, 물을 떠야지 왜 가만히 두십니까? 노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마음이 더 부족하다. 분주한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노자는 물바가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바가지 안에는 물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실망하며 중얼거렸다. 절에서 물이 부족한 건데 바가지는 가득 넣어야 물이 담기지. 바로 그때 노자는 그 말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 가득 넣어야 담긴다. 그러나 마음은 반대다.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오지 못한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노자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 각자의 마음은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해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이 비워져야 물을 어떻게 나눌지 길이 열린다. 그 말이 광장을 천천히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자 노자는 한 장정을 앞으로 불렀다. 그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보시오. 장정은 우물에서 물을 퍼가득 채웠다. 노자는 다시 말했다. 이제 그 바가지를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오. 장정은 주저없이 물을 건네다 일부를 쏟았다. 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을 가득 채우면 나누기가 어려워진다. 조금만 담아야 옮기기도 쉽고 나누기도 쉽다.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노자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지금 우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넘쳐 흐르고 있다. 욕심을 덜면 물은 나뉠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한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스승님, 사실 우리 집도 물을 조금 더 퍼갔습니다. 아이들이 울어서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뒤이어 말했다. 저희도요.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미리 떠놓았습니다. 고백이 이어질수록 주민들의 얼굴은 무겁고 부끄러워졌다. 우물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고 먼저 차지하려 했던 마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자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우면 해결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나 마음을 채우려 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그는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물은 시간마다 나오는 양이 다르다. 모두가 한 번에 물을 뜨려 하니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시간을 나누고 순서를 정하면 물은 충분히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순서를 정하자 우물가의 소라는 빠르게 사라졌다. 아이들의 울음도 잦아들었고 주민들은 서로에게 양보하며 조용히 물을 나누었다. 제자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감탄을 내뱉었다. 스승님, 오늘은 어떤 논리보다 마음의 여유가 문제를 해결했군요. 노자는 미소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세상의 대부분 문제는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가득 차서 생긴다. 가득 찬 두려움, 가득 찬 욕심, 가득 찬 오해, 이것들이 흐름을 막는다. 우물가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평온을 되찾았고 물은 부족하지 않았으며 분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스승님이 말한 비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노자는 그저 우물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깊고 고요했다.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힘, 노자가 보여준 무위의 진짜 의미.
우물 문제를 해결한 뒤 며칠간 마을은 평온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마을 북쪽에서 문제가 터졌다. 마을 어귀에 사는 장정 몇 명이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나가는 상인들이 하나둘 돈을 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점점 대담해졌다. 결국 마을 사람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자 불만이 터져나왔다. 제자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이번 일은 마음 문제도 오해도 아닙니다. 저들은 실제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행동엔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집 뒤편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다. 제자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며 뒤따랐다. 노자는 언덕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뒤에야 조용히 말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람은 막히지 않는 길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를 막아 흐르지 못하게 만든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스승님, 지금은 비유보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벌을 내려서라도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자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움직여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임보다 강할 때가 있다. 이것이 무의다. 그러고는 언덕 아래에서 들리는 소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다. 길목을 막은 장정들은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상인들이 줄어들고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강해지면서 장정들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와서 멈추면 체면이 구긴다고 생각해 계속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노자는 언덕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제자에게 말했다. 저들은 지금 스스로를 억지로 붙잡고 있다.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억지가 스스로 무너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회를 준다고요? 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억지로 멈추게 하면 반항하지만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행동을 내려놓는다. 그 순간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무의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한 상인이 길을 막아선 장정들에게 따지듯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니 다른 상인들이 이 길을 피하고 있다. 오늘은 나밖에 없다. 장정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벌이는 행동이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이 지나가며 한마디 더했다. 요 며칠 새 사람들 모두 너희를 피하고 있다. 마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모르느냐? 장정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힘이 아니라 초라함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체면을 세우려고 만든 행동이 오히려 체면을 잃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장정들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진 이가 중얼거렸다. 그만하자.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나머지 장정들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길을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 시킨 것도 꾸짖은 것도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스승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무의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가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 옳은 길을 찾는다. 제자는 천천히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개입이 되는군요. 노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흐르면 바위를 깎는다.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길목은 다시 열렸고 상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누구도 장정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멈춘 사실이 더 큰 의미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는 깨달았다. 스승님이 말한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며 흐름을 열어주는 힘이었구나.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고 부드러움은 비움에서 흐른다.
길목 사건이 지나가고 며칠 뒤 마을에는 다시 불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웃 마을의 촌장이 직접 찾아와 다짜고짜 호통을 치며 말했다. 너희 마을 사람이 우리 밭을 침범해 농작물을 훼손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의 뒤에는 무장까지 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충돌할 듯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제자는 서둘러 노자를 찾아갔다. 스승님, 이번에는 상대가 분명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믿고 있고 증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스승님이 흐름을 보라고 말하면 오히려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날이다. 노자는 마을 광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웃 촌장은 팔짱을 끼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자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선 그대의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 듣고 싶소. 촌장은 거침없이 소리를 높였다. 우리 밭의 작물이 짓밟혔다. 우리 마을 아이들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너희 마을이 이게 무슨 짓이냐?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한 짓이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분노했고 이웃 사람들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했다. 상황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그러나 노자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자, 나를 따라오시오. 사람들은 황당해했지만 노자는 양쪽 촌장을 데리고 마을 주변을 걸어 밭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뒤따라가며 상황을 지켜봤다. 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생각보다 적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몇몇 작물이 꺾여 있었고 발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촌장은 증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발자국, 이건 분명 사람 발자국이요. 노자는 발자국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허리를 숙여 주변 흙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발자국 주변의 얇은 흙이 바람에 쓸려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발자국은 오래된 것이다. 오늘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촌장이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노자는 발자국이 깨어진 모양 눌린 깊이, 주변 흙의 건조도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노자가 말하는 게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여기 꺾인 작물도 사람의 발길이 아니라 산짐승이 지나가며 흔든 흔적이다.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도망치듯 숲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내쉬었다. 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오해한 것이었고 그 오해는 분노를 부르고 그 분노는 전쟁 같은 긴장으로 이어질 뻔했다. 노자는 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대의 분노는 이해하오. 굶주림과 걱정이 만든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드러움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고 강함은 진실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싸움이 필요한 진실이 아니오. 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성급했소. 노자는 미소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급히 움직이면 흐름을 놓친다. 작은 의심이 큰 전쟁이 되고 작은 상처가 큰 증오가 된다. 그러나 부드럽게 바라보면 흐름은 스스로 갈 길을 드러낸다. 제자는 그 말을 깊게 마음에 새겼다. 스승님, 오늘은 부드러움으로 싸움을 이기신 건가요? 노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드러움이 이긴 게 아니다. 강함이 부드러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천천히 마을로 돌아갔고 양쪽 마을은 서로에게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화해를 전했다. 싸움이 될 뻔한 사건은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노자는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세상은 강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힘이 진짜 길을 만든다. 며칠간의 분쟁이 잦아들고 다시 평온해진 어느 새벽, 노자는 마을 남쪽의 작은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새벽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노자가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은 많지 않았다. 그 침묵은 대개 커다란 흐름의 변화를 앞둔 신호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스승님,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노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걱정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고 있다. 무슨 흐름 말씀이십니까? 노자는 저 멀리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이 마을은 이제 스스로 길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여기 머물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승님, 떠나시려는 겁니까? 노자는 즉답을 피하며 대신 제자에게 물었다. 길이란 무엇인가? 제자는 당황했지만 곧 스승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 애썼다.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발걸음 아닙니까? 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길은 머무름과 떠남 사이에서 생겨난다. 머무르면 흐름을 막을 때가 있고 떠나면 흐름을 열어줄 때가 있다. 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동안 마을은 노자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문제는 그의 가르침으로 풀려왔다. 그런데 이제 떠난다니 제자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 마을 촌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노자, 큰일이요. 또 분쟁이 생겼어. 이번에는. 그러나 노자는 촌장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오늘 일은 그대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예? 왜입니까? 우리는 스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혜는 내 것이 아니다.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그 지혜를 흔들어 깨운 것뿐이다. 이제는 그대들이 스스로 흐름을 따라야 한다. 촌장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제자는 스승을 바라보며 마음의 동요를 숨기지 못한 채 물었다. 스승님이 떠난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자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고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제자 손에 올려놓았다. 이 돌을 세게 잡아보라. 제자는 소나귀에 힘을 줬다. 돌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다. 이번엔 가볍게 쥐어보라. 제자가 돌을 살짝 감싸자 돌은 안정적으로 손 안에 머물렀다. 노자는 말했다. 스승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하면 놓치게 된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가볍게 품으면 오래 머문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를 길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붙잡을수록 멀어졌던 의미, 비워야 채워지는 진리, 스승의 존재가 아닌 스승의 가르침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분쟁이 시작된 듯 했다. 촌장은 급히 되물었다. 그래도 우리만으로 해결하라는 겁니까? 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금 나서면 이 마을은 다시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의지하는 동안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촌장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듯 말했다. 좋소. 해보겠소. 제자 역시 두려움 속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지켜만 봐주세요. 노자는 미소 대신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흐름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다. 나는 그 흐름 밖에서 바라보겠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노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분쟁을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느꼈고 흐름을 스스로 만드는 법을 배워갔다. 해질 무렵 제자는 다시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무섭지만 해냈습니다. 노자는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다. 강한 물살을 이기려면 배를 세차게 저을 필요가 없다. 물살을 잠시 피하면 흐름이 스스로 길을 트린다. 오늘 그대들은 물살을 피하고 길을 만들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아, 스승님은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바람이 살짝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스쳐갔다. 떠남의 예고 같은 미묘한 바람이었다. 흐름을 따라 떠나는 자, 길 위에 남겨진 가르침. 새벽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찾아왔지만 오늘의 새벽은 조금 달랐다. 마을 위로 깔린 안개는 유난히 맑았고 새벽 공기는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 차분했다. 제자는 일찍 눈을 떴지만 마음이 묵직했다.
스승이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어제 대화 속에서 이미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스승의 거처로 향했다. 그러나 노자는 이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런 짐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대나무 패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제자는 손을 떨며 패를 열었다. 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고 마음은 비워야 길을 찾는다. 내가 떠나는 것은 그대들이 비워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글씨는 단정했고 담담했다. 제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니 마을 남쪽 길에 노자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자 언덕 위에 노자가 서 있었다. 그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자는 숨이 차도록 달려가 스승 앞에 선 채 묻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노자는 조용히 제자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촌장과 주민들 몇 명도 뒤따라 올라와 있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노자는 말했다. 흐름은 머무르지 않는다. 나도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떠나야 그대들의 길이 드러난다. 촌장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떠나시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자는 부드럽게 손을 내저었다. 내가 있을 때는 나를 따라왔지만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의 마음을 따라가면 된다. 흐름은 항상 그대들 안에서 먼저 움직인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문제와 해답들이 스승의 행동 속에서 나왔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배움은 스승 없이도 이어져야 했다. 제자는 눈을 떨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자는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다시 쥐어주며 말했다. 길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걸어가며 드러난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채워갔다. 붙잡으려 했던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향해 고개 숙였다. 이 마을은 이미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떠난다고 변하는 것은 없다. 다만 이제는 그 흐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바람이 일어 노자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뒤돌아 먼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걸음은 늦었지만 확고했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흐름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스승님은 늘 떠나는 분이셨구나. 우리는 늘 머무르려 했고. 촌장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스승님이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지.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이 보여준 부드러움, 불안이 생길 때마다 들려준 비움의 지혜, 흐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 마음. 모두가 그 가르침을 품고 있었다. 멀어져가는 노자의 모습은 곧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길처럼 남았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언덕 위에서 스승이 지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흐름을 막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비워서 길을 드러내는 살. 스승님, 이제 저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스승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바람만 남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 있었다.